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44번째 시간으로 그린북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북2, 그린북이란 영화를 보았다. 토니 발레론과 비고 모텐슨은 클럽의 해결사로 통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다. 어느 날 클럽이 문을 닫게 되자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한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 마하살라 알리 박사는 8주간의 미국 남부 연주 계획을 위해 운전사 겸 보디가드를 고용하려 한다. 면접을 하면서 양복도 다림질해야 하고 구두도 닦아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자 토니는 그런 자비까지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 그러자 셜리는 토니의 부인 돌로레스를 설득해 허락을 얻고 토니도 셜리의 집요한 요구에 넘어가 일을 하기로 한다. 두 아들의 아빠이자 가장인 토니는 전혀 성격이 다른 셜리와의 연주 투어 여행을 하면서 갖가지 부당한 상황에 마주친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린북이 주어진다. 그것은 남부를 여행하면서 흑인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였다. 흑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숙박업소, 호텔, 레스토랑, 술집 등이 안내되어 있는 책자였다. 공식적으로는 1933년부터 1966년까지 발간이 되었고 짐 크로법이라는 흑인에 관한 차별대우법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이 시행되던 중이었다. 공공장소, 편의시설 등에서의 흑인 차별대우에 관한 법이었다. 명화는 196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북부는 남부에 비해 흑인 차별이 덜했지만 남부는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고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시절이었다. 한바를 찾은 셜리는 동네 건달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한다. 연락을 받고 쫓아온 토니는 건달들과 얘기한다. 셜리를 조용히 보내주면 그냥 돌아가겠다고. 그런데 그들은 칼을 빼들고 위협을 하자 뒤등으로 손을 돌려 총이 있는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이를 보다 못한 주인장이 총을 꺼내들고 중재를 한다. 셜리를 보내라고 그러자 토니는 천천히 뒷걸음질 그곳을 빠져나온다. 셜리는 토니에게 물어본다. 진짜 총을 가지고 있냐고. 그러나 총은 없었다. 셜리는 남자와 잠자리를 갖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하지만 토니가 해결사 역할을 발휘해 별 문제없이 처리되기도 한다. 토니는 셜리가 연주를 하기 위해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최자에게 주의시켜 피아노를 교체해 놓기도 하는 등 수완을 발휘하기도 한다. 제대로 영어 발음이 되지 않고 품위를 지키기보다는 주먹이 먼저 앞서는 토니에게 셜리는 어떻게 인내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지를 보여준다. 화장실도 건물 내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고 바깥 외부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한다. 그러자 셜리는 30분이나 소요되는 숙소로 가서 용무를 해결한다. 셜리는 인종적 편견을 깨고 제대로의 PC, 정치적 올바름을 1960년대에 선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선각자였던 셈이다. 켄터키주를 지날 때는 토니가 셜리에게 KFC의 치킨을 차 속에서 맛보여주기도 한다. 셜리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었다. 양복점에 가서는 흑인은 양복을 입어볼 수 없다는 식의 차별 대우를 받고 황당해하기도 한다. 셜리는 토니에게 고백을 한다.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처음에는 클래식을 연주하다가 언제부턴가 대중적 연주자로 변신하게 되었다고 말이다. 처음에는 첼로 등과 트리오 협연을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피아노 연주회로 단독 공연을 하기도 한다. 북부에서 연주를 하면서 개린티를 3배는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셜리는 보스보다 흑인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남부로의 연주 여행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었다. 그는 대단한 품위와 교양을 갖추고 있었고 최고의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다. 비가 내리는 한밤중에 목적지로 가던 둘은 경관의 불신검문을 당하고 그곳에서는 야간에 흑인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던 곳이었다. 화가 난 토니가 실갱이를 하던 중 경관을 한 대 쥐어박았다. 그것으로 인해 둘은 경찰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셜리는 자신의 체포 구금에 대해 항의하고 어필을 해보지만 막무가내다. 변호사도 부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만다. 사정사정해서 겨우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것을 허락받는다. 셜리는 고위층에 한 통의 전화를 하자 곧바로 주지사가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하고 두 사람은 곧바로 석방된다. 셜리가 전화한 사람은 케네디가 대통령이었다. 그 당시는 케네디 시대였다. 차 속에서 셜리는 자신은 흑인이면서도 백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연주를 하고 있고 백인에 속하지도 못하고 흑인 사회에서는 백인들과 어울리라면서 왕따를 당하는 신세에 있다고 한탄하며 아쉬워한다.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차에서 뛰쳐나간다. 토니는 밑바닥에 사는 신세라며 우리는 백인이지만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신세로 흑인보다 더 심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신세 한탄을 털어놓는다. 화를 참지 못하고 차에서 뛰쳐나간 셜리는 그냥 빗속에서 비를 맞으면서 거닐기도 하다 토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다시 연주 여행을 재개한다. 둘은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토니는 부인에게 편지를 쓰면 그것을 유려한 문장으로 고쳐주고 제대로 토니의 심정을 전할 수 있게 고쳐주기도 한다. 중간에 호텔에서 토니의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하자고 권고하나 토니는 계속 매니저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화를 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럭저럭 연주회를 계속하던 중 마지막 연주회장에 도착한다. 대기실은 창고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연주회 복장으로 갈아입은 셜리는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자 종업인의 제지를 받는다. 지배인은 흑인은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며 셜리를 내쫓는다. 그러면서 얘기한다. 보스턴의 농구팀이 우승을 하고 이곳으로 경기를 하러 왔다. 그렇지만 흑인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다며 설득하기도 한다. 한편 식사를 하려던 같이 연주하러 온 이가 6년 전 1956년 얘기를 한다. 네킹콜이라는 가수가 공연을 했다. 엄청난 환호를 했고 호응을 했다. 그런데 백인들이 와서 흑인이 백인 음악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린치를 가하고 쫓아냈다는 전설 같은 얘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실갱이를 벌리는 속에서 토니는 주먹을 한 방 날리려 했지만 셜리의 제지로 화를 삭힌다. 둘은 그린북에 있는 흑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연주회장을 바라본다. 토니는 지배인에게 미국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은근슬쩍 얘기를 하고 즉석 공연을 부추긴다. 셜리는 지배인의 공곡한 권유로 피아노에 앉는다. 피아노는 낡았다. 피아노 위에 앉혀있는 블렌디 잔을 바닥에 내려놓고 현란한 연주 솜씨를 보여주며 신들린 연주로 관객의 넋을 빼놓는다. 그리고는 다른 연주자들과 협연하며 제대로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순식간에 반은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이고 축제의 한바탕이 된다. 동네의 건달들은 두둑한 지갑을 가진 셜리를 털려고 덤비나 토니가 권총을 꺼내 공중으로 쏴 그들을 물리친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인 상황에서 곳곳에 폭설이 내렸다. 악천후 속에서 눈속을 달려 뉴욕으로 향한다. 토니는 호텔에서 자고 가자고 간청하나 셜리는 토니가 뒷좌석에 눕혀 재우고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토니의 집으로 간다. 토니는 집에서 가족 친지들과 크리스마스를 즐긴다. 집으로 돌아온 셜리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다가 토니의 집으로 간다. 셜리는 토니의 아내 돌로레스에게 남편을 2달간 빌려줘서 고마웠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돌로레스는 남편의 편지를 고쳐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모두들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영화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